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5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연휴 마치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장 환경은 매우 좋았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또 미국 증시도 강세로 지난 금요일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는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었는데 거의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의 안정된 매크로 환경 자체가 결국은 이제 종목별 장세 흐름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정리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 큰 그림 하에서 우리 이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또 비중 있게 매수하고 홀딩해 나갈지,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성장 업종이 다시 또 활개를 쳐야만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 이제 당장 수익이 찍히는 그런 업종이 아닌 쪽은 상당히 좀 하락을 하는 어떤 국면을 보였지만,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는다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 플랫폼 기업들, 또 이제 당장 실적 아니지만 고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섹터,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도 강하게 이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XR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런 쪽도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애플이 출시해가지고 완전히 쪽박 찰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좀 매수로 좀 일관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매크로 환경이 안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이제 그런 어떤 업종들 중심, 또 지난주에는 좀 부진했던 업종이 이제 성장 업종이 다시 또 움직이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강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요. 성장 업종이 이제 계속 순환매 돌리면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이제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상반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49% 상승해서 2,513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9조 원 이제 정도 나왔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정도 많았던 코스피는 강했던 흐름이죠.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고, 외국인 기관이 각각 2,500억 또 4,500억 각각 순매수하면서 들어올리는 역할을 이제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0.33% 조정받았습니다. 약세입니다. 842포인트, 그리고 거래대금은 많이 줄었네요. 8.8조. 상승 종목 수가 많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900종목. 하지만 지수는 빠졌다는 거는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였다는 거죠. 시총 상위주들이 약세였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에코프로뱀이 3% 약세, 에코프로가 6.5%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조정을 만들었고요.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은 560억 순매도, 기관은 500억 순매수. 선물 쪽은 외국인이 11,000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단타 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1조, 좀 줄었고요. 신용융자잔고는 지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8조 9천억 수준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일단 최근에 좀 빠지는 흐름도 전개됐고, 또 이제 신용잔고도 떨어지죠.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투기적인 수급이 이제 붙으면서 약간 과열되는 측면의 흐름을 보였던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띠고 있는 아주 당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이 나와줘야 이제 또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각도를 더 세우면서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급등을 해버리면 그 후폭풍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더 오랜 기간의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시 간다 하더라도 더 오랜 기간의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면 더 오랜 기간 이격 조정이나 이제 기간 조정이 가야 돼요.
가격 조정 받고 또 이렇게 돼서 또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랜 기간,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한 방에 세게 받고 기간 조정의 길이를 그나마 이제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멀리 갈 수 있는, 그리고 중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상승 추세가 가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아서 아유 막 뭐 마이너스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은 투자가 많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 또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종목을 끼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추격 매수한 종목은 2차전지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막 과열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이제 뭐 양극재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들은 상당 기간 이제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또 다른 성장의 어떤 업종들과 종목들은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을 이제 온전하게 완만하게 나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시세 분출의 흐름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제 필요했고 그 구간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게 그 뭐 일부 뭐 작전주들의 붕괴와 함께 이제 만들어졌고, 또 2차 전지에서는 투기적인 종목, 그리고 이제 설계 기획된 작전주들, 리튬주들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리튬주들의 이제 붕괴와 함께 이런 것들이 붕괴가 돼야지만 시장이 정화가 되죠. 그래서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거의 뭐 기획된 종목이죠. 어반 리튬, 이게 뭐 우리가 펀더멘털을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붕괴돼야 결국 이제 정화가 되고, 또 이제 온전히 펀더멘털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이 탄탄하게 이제 또 상승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뭐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도 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올라간 흐름은 우리가 이걸 실적에 기반해 가지고 성장성에 기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과도하게 이제 어떤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폭풍들은 굉장히 좀 거세게 조정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획된 종목이죠. 사명에서만 보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이제 가는 구간에서 전체 2차전지 업종이 결국 이제 조정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지만 또 제 가치대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환경이 조성이 된다. 왜냐면 질 나쁜 수급들이 들어왔고 질 나쁜 종목들이 이쪽에 대한 투심을 굉장히 좀 약간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악화를 이제 내보내는 그런 어떤 구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정화되고 있는, 표현을 하자면 정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21선을 하회하는 흐름은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21선에서 보면 장대 음봉으로 이제 다소 좀 이탈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2차전지의 많은 종목들은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의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3개월이죠. 이제 기간 조정 3개월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고 손바뀜을 만드는 어떤 흐름이죠. 이 정도에서 조정을 받는다, 60일선의 조정을 받는다 하는 거는 결국은 두세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겠다는 그런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투심이 이제 2차전지 쪽에 많이 가라앉은 거는 우리가 거래대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거래대금도 변동성도 낮아지면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면 또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많은 또 개인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바뀌지 않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탈하고 또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거의 받았다 싶을 때쯤
우리가 뭐 다른 데서 계속 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나 뭐 다른 쪽에서 막 거래하면서 막 이거 막 움직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좀 잊을 때가 됐을 그 무렵 즈음에서 다시 또 움직이는 흐름이 아마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에 대한 투심이 가라앉아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그 시점쯤 돼서야 2차 전지가 다시 강한 흐름 구도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많은 기사들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내용들이 별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대중을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만 이제 막 뭐 이렇게 뭐랄까 바라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보면서 어떤 반응과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분위기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내가 하는 투자에도 반영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시점이 와야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했잖아요. 21선을 이탈했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정도의 어떤 조정 구간을 거친다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두세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겠다는 그런 구도 흐름이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여기 오늘 깼죠. 장대 음봉으로 깼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전개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을 해볼지 이제 모르겠지만, 이탈을 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뭐 명확하죠. 두세 달 조정 만들겠다, 조정 되겠다, 요 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고점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락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21선에 완벽한 이탈을 장대 음봉으로서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저항을 받은 셈이죠. 올라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61선 부근까지 어떤 조정 구간을 만든다는 것은 두세 달의 조정 기간을 만든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반면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또 다른 종목들은 또 이제 바닥을 다지는 패턴들이 나올 텐데요. 결국 이제 그 다음 2차 전지 업종이 움직이려고 할 때는 다른 영역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주도력을 보이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은 뭐냐? 고점권역에서 분산 단계 흐름을 계속 내는 흐름을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움직일 때는 다른 영역. 사실 1차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셀 업체가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셀 업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2차 전지 업종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차 랠리에서 주도했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들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종에 어떤 주도력을 보이는, 또 견인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은 다소간의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오늘 뭐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2차 전지 쪽은 좀 조정 성격을 뚜렷하게 큰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엘젠솔도 1% 조정, 이제 포스코 홀딩스 3% 조정, 포스코 퓨처엠이 5% 조정.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큰 종목들이 뭐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또 LNF 이런 큰 기업들이 뭐 조정을 받는 구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심은 조정 흐름이 역력했고요.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업종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이번 주에 조금 좋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뭐 역시나 이제 오늘 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죠. JI테크 같은 기업은 상한가가 나왔고, 또 이제 FST, 뭐 EUV 관련된 기업 중에서 FST 같은 기업은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구도 흐름을 보여줬고, 저스템 5.8%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구도를
보여줬고요. 또 이제 XR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영역의 이제 성장 또 섹터의 이제 종목들 뭐 LG노텍도 이제 바닥권 이제 탈출하는 뭐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만들어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XR 관련된 기업 중에 뭐 뉴프렉스 같은 기업도 이제 지지력을 보이는 상승 흐름, 뭐 나무가 같은 기업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 또 자율주행 쪽은 꾸준하게 이제 메이저 수급에 이제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는 강조를 드렸는데요. 피론티어 같은 경우도 오늘 솟구치는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모트렉스도 5% 강한 흐름.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섹터군도 좋은 모습을 띄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SPG 같은 또 대표 기업이죠. 감속기 이제 모터 이런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도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결국 이제 이게 인위적인 조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위적인 조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 뭐랄까요? 그냥 진성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하락을 했다면 저항받고 다시 떨어져야죠. 21선 돌파한다는 건 굉장히 이거는 수급적으로도 변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순 반등의 흐름으로 이제 설거지 개념으로 이제 된다면 이게 돌파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 어렵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인데요. 61선 부근의 지지력을 계속 확인하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로메카 같은 기업도 61선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으로 로봇 섹터군이 이제 그 5월달, 6월달 또 하반기 이어지는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여전히 상승의 어떤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환경이 종목별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붕괴되는 패턴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업종 흐름 구도. 사실 성장 섹터도 그렇지만 시클리컬한 어떤 섹터군들도 붕괴되는 패턴은 없이 그냥 눌림목 내지는 조정 구간 정도의 패턴을 보인다는 거는 뭐 전부 다 제가 전 종목을 이제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이제 경기도 꺾인다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경기 흐름이 굉장히 최악의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였던 흘러가는 자금 자체가 또 외국인의 수급의 구도 자체가 결국은 그렇지 않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먹을 필요 없이 또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뭐 이야기를 표현을 계속 써갔던 이유가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인데요. 오늘 업종 차트를 제가 체크 안 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보세요. 61선 여기서 지지력을 계속 보이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안 깨는 거거든요. 여기선 더 저점을 높였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제 이중바닥이라는 패턴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눌림목 조정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든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고꾸라져야죠. 근데 코스닥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한번 만들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확실히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셀트론 실적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 한번 분석 짚어드리도록 하죠. 제가 배가 굉장히 고파서 영상 중간에 잠깐 정지시켜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요 앞선 영상에서는 조금 힘이 떨어진 목소리였죠. 지금 좀 많이 살아났는데요. 오늘 좀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장중 내내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생각하는 머리를 이게 계속 굴리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거의 몸무게도 줄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여러분의 이제 좋은 어떤 컨텐츠와 또 이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그게 일로수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향후에 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셀트론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외로 또 한 1% 올랐어요. 이번 1분기, 23년도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9% 증가했는데요. 전체가 41% 증가했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전개됐던 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전에 이제 셀트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정진 이제 명호회 회장이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들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주님들께서 제게 부여해 주신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개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라고 이례적이죠. 이런 어떤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기사에서 이제 제가 체크드리면 혼외자인 20대, 10대 두 딸이 이제 호적에 올라가면서 이 계열 이제 요쪽에 이제 있는 회사가 계열사 이제 편입이 됐죠. 그래서 혼외자의 친모 A 씨가 운영하는 회사 두 곳이 셀트론 계열사로 추가되면서 이 사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고소를 하고 이렇게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사안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든 하겠고요.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상속 분쟁 내지는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좀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번 공지가 올라온 것 같고요. 일단 재산이 이제 7조 5,300억으로 국내 3위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어쨌든 요 사안이 회사 가치에 이제 어떤 성장 트렌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이제 상속적인 부분에서는 분쟁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문제화 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저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 정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이번에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뚜렷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비드19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 본업에 대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매출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이때는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간 매출이었거든요. 5,300억. 근데 이제 5,900억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5,900억. 큰 폭의 증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30% 정도로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진 흐름인데 경쟁 강도로 가격 인하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면서 본업이 다시 또 성장을 재개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느냐 보면 램시마 SC입니다. 지금 유럽 내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급 이제 본격 재개시키면서 굉장한 분기당 1,000억대 매출 회복을 이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장의 견인 동력이 되고 있다. 또 램시마 IV라든지 정맥주사 제형이라든지 트룩시마도 이제 공급이 견조했다는 부분들.
또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41% 증가했습니다. 고수익 제품, 그러니까 이제 진단키트 이런 것들은 저수익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을 낮췄는데요. 램시마 SC는 상당히 고가, 마진이 높은 어떤 제품이자 또 직판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핵심 포인트고요. 램시마 SC가 미국에서도 이제 직판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을 해준다면 영업이익률의 개선폭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날 수 있다는 측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어떤 램시마 SC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연됐거나 더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컸고 우리가 너무 초기에 과도한 어떤 기대를 했던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램시마 SC의 매출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 27%, 거의 2천억에 달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도 19%에 달하는 120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내면서 이 두 개의 이제 제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부문 분기 매출 4천억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퍼포먼스가 이번 분기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제표도 이제 좋은 흐름을 내고 있고, 램시마 SC 부분 한번 체크해 보죠. EU5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스페인, 이탈리아 이제 주요 이제 유럽 5개국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램시마 SC IV 합산 점유율이 67.9%가 되고 있습니다. IV 매출이 이제 뭐 점유율이 감소했지만 램시마 SC가 이런 정도의 16%의 퍼포먼스를 이제 점유율 증가를 해주면서 결국은 압도적인 이제 이쪽 이제 점유율을 가져오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번 분기 실적 상향에 주연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U 쪽에서 뭐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와 이제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측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램시마 SC의 퍼포먼스는 와, 이거 신약보다 더 강하게 그만큼 이제 이 효능에 대해서 이제 병원 쪽에서도 이제 상당한 인정을 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졸레어라든지 이제 알레르기, 졸레어라든지 아일리아 이제 당뇨병성 황반부종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임상을 3상 진행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다발성 경화증 또 이제 제품인 요쪽도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3상을 신청하면서 또 새로운 또 블록버스터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또 이제 임상 진행하는 부분을 또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죠. 새롭게 이제 이번에 신규 파이프라인 이제 오크레부스 이제 다발성 경화증 글로벌 이제 매출 1위 이제 제품인데요. 면역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확대하고 이쪽 시장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을 올렸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컨센서스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 수준입니다. 그래서 22년도도 보시면 거의 한 8조? 네, 8조 정도 되는 매출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두 번째 이제 웨이브, 이제 첫 번째는 램시마가 여러 제친 1세대 이제 이제 시밀러들이죠.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런 제품들이었는데요. 2차 이제 웨이브는 이제 유플라이마 이제 미국 출시를 시점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또 램시마 SC 출시 이런 것도 스텔라라 이제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또 이제 악템나 거기에 이제 임상을 추가적으로 게시한 오크레부스 요거까지 이제
11개 제품, 25년까지 11개 제품이 또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이제 22개 제품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요거, 면역 관문 억제제, 또 헐트, 이제 ADC, 치료제, 뭐 이런 개념의 제품들도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3세대 파동을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목표가 지금 굉장히 좀 크죠.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넘어서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하는 어떤 모멘텀이 주가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셀트론이 갖고 있는 항체 기술을 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ADC,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 인수 내지는 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중 항체라든지 이런 쪽, 또 마이크로바이옴 쪽, 또 신규 모달리티 쪽, 이제 mRNA라든지 이런 쪽, 또 이제 이런 쪽을 계속 넓히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 이제 협업 현황을 보면요, 에디시 쪽에서는 지금 익수다, 그리고 피노바이오 이쪽에서 익수다 쪽은 이제 최대 주주죠. 그리고 이제 피노바이오는 아마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분 투자 내지는 라이센스 인이죠. 또 이제 이중항체 쪽은 에비프로, 또 항체 신약, 또 마이크로바이옴, 또 항체 치료제 경구 쪽, 또 항암 바이러스 쪽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의 이런 실적의 개선과 회복은요, 사실상 이제 바이오 업종이 결국 이제 추세 이제 전환 또 상승의 어떤 구도 흐름으로 이제 전개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거죠. 큰 형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뭐 같이 이제 가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를 볼 때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좀 강력한 어떤 시그널로 영상을 좀 이제 올려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포인트도 계속 이제 우호적인 어떤 방향이 되고 있고, 또 셀트론 그룹주들도 그런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도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뭐 이미 제가 그 다음 차기 주도 업종의 구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뭐 강조를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볼 때 가장 그걸 빠르게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제가 또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렸는데 오늘 3% 장중에는 7% 상승했는데요. 그 LG화학도 그렇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시클리컬한 정유 이제 화학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성장업이 이제 2차 전지업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시클리컬한 게 이제 최근에 안 좋았다가 이제 좀 개선되고 전환되는 국면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 업종 또 시클리컬한 어떤 그 본업 자체의 흐름도 겹으로 이제 좋아지는 이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이제 추세 전환에 되는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기업도 롯데케미칼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롯데케미칼도 이제 좋은 구도의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네이버가 1,900억, 삼성전자가 1,700억인데요. 네이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도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모습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방위적인 모든 이제 성장 업종의 추세가 전환되는 게 확실해졌다. 이제 경기 침체 막 우려하면서 시장이 뭐 꺾이고 붕괴되고 이제 큰 폭락이 올 것이다. 이거는 단 0.1%의 확률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상 못한, 옛날에 정말 뭐 9.12 테러 같이 예상 못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예상 못한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확률은 거의 없는 셈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승의 베팅, 또 이제
유망한 종목을 또 저가 매수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LG노텍 강조드렸는데요. LG노텍도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이 역력히 전개됐고 수급도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까지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BH 같은 기업이 6%, 성광밴드 오늘 성광밴드도 86억의 순매수. 주성엔지니어링 이제 반도체 쪽이죠. 예. 선익시 SPG가 이제 로봇 감속기, 감속기 로봇 섹터의 이제 대장주 격을 보이고 있는 회사죠. 성화이텍은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종목이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XR 쪽도 되고 이제 자율주행 쪽도 이제 같이 되는 테슬라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으로 제가 꾸준히 커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류프락스는 XR 기기 쪽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23억 정도의 수급이 좀 돌았고, FST는 이제 EUV 이제 관련 반도체 종목이죠. PSK도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를만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업종 내에서도 또 주도력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 SNS텍 이런 것들은 제가 반도체 대장주다는 강조를 드려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21선을 붕괴하지 않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대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이 또 EUV 또 이제 기업인 FST도 조정 뒤 솟구치는 시세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요한 종목들도 강한 기조의 흐름.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2차 전지에 집중됐던 그런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다양한 어떤 성장 업종의 종목들로 낮은 위치 레벨에 있었던 종목 쪽으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다방면의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구도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2차 전지 계속 분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차익 실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어떤 구도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큰 매크로적인 걱정이라든지 지수적인 어떤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제 우리가 투자할지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론의 어떤 실적 발표가 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어떤 성장 섹터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 상승 구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기적인 어떤 상승 국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급등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약간의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업종이죠. 그래서 결국은 쏠림이 벌어지면 일단은 조정이 다시 오고, 또 이제 너무 소외됐고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었던 성장 업종은 대표적인 게 바이오랑 플랫폼 쪽이었는데, 플랫폼 게임 쪽이었는데 최근에 반전되는 흐름이 역력히 나왔고, 그 대장 주격인 네이버가 이제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게 의미심장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연휴 뒤 첫 거래일 좋은 어떤 흐름들 내어준 것 같고요. 용기 있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전략들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